지금 5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전에 얘기를 했을 때 학교가 한 번 바뀌신 걸로. 3번 바뀌었어요. 아, 5년 동안? 네, 5년 동안. 이게 사실은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더라고요. 모든 선생님으로서의 풀타임이지만 ongoing이 따로 있고 family leave position이 따로 있고 그리고 패밀리 리브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family leave는 7년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뭐 패밀리 리브, 출산 휴가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family leave는 한 번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교직을 ongoing일 하는 때 동안 ongoing 컨트랙이 되었을 때 7년 한 번은 쓸 수 있는 거네요. 한 번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쓰시자마자 한 몇 달 동안은 얼마 정도 지급을 받거든요. 페이를 받고 근데 그 중간에 돌아오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다른 계약서를 쓰셔서 돌아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으로 지금 이제 5년 동안 하시면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을 때도 있을 것 같고 되게 기억에 남게 좋은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힘들어갖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진짜 힘들었던 거는 애들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 psychological한 이슈가 있는 아이들이랑도 같이 일한 적이 있었고 ADHD ADHD, 같은 ASD, 틱 이런 것들 있는 아이들 스페셜 스쿨을 가지 않고 government 스쿨에 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주로 그 teachers aid라는 분이 옆에서 언제나 같이 있거든요. 아, 또 다른 선생님이 같이 계세요? 펀드를 받으면 그 친구가 너무 똑똑해서 펀드를 받지 못했어요. 20몇 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 친구도 같이 케어를 했어야 됐죠. 엄청 힘든 날도 많았어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친구는 그렇게 따라오는 게 좀 어려웠을 거고 그 친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친구들하고는 또 좀 멀어지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그랬죠. 근데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다른 케이스다 보니까 좀 케어하는 데 있어갖고 최선을 다하려다 보니 좀 힘든 점이 있었던 거고 또 좋았던 거 아니면 되게 보람찬 게 분명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들은 잘하는 걸 보면 되게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하고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선생님 되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5학년 친구를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조금 자신감도 많이 없고 친구를 못 사귀었었어요. 학교를 다니는 6년 동안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였거든요. 저한테는 매일매일 애를 썼거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을까? 매일같이 칭찬도 해주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에펙트가 필요한데 시간이 갈수록 변화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친구도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엄청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친구의 인생에서 선한 영향력을 준 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변화하는 거를 보고 그러면서 뿌듯하고 의욕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몰랐던 것들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이 아이가 배웠을 때 그때 좀 뭔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교과서가 없다고요? 네, 여기는 교과서는 없어요. 빅토리안 커리큘럼을 토대로 그 선생님들이 레슨 플랜을 짜고요. 그게 이제 빅토리아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랜을 짠 거고 그 플랜에 맞춰서 교보제라 그러죠. 이런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학교에서 제공된 것들을 가지고서 교육을 하는 거네요. 선생님들도 매일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 반응 보고 지루함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면은 다음 레슨을 어떻게 디벨롭 하나 고민을 하면서 팀끼리 다 그 레슨을 짜는 것 같아요. 물론 책도 보고 교과서 같은 것도 막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빼오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그냥 교육 관련된 책 관련된 책 네. 거기서
여러 가지의 뭐 아이디어를 뽑고 막 온라인으로 찾아서 뽑고 막 이런 거죠.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는 네. 교과서가 있죠. 네. 그 교과서를 따라서 이제 중학교부터는 하는 거고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없고 호주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을 뭐 sir, ma'am, madam 뭐 이렇게 부르는데 호주는 미스 하고 미스 양 이렇게 부르고 네, 네. 미스터 헐 이렇게 부르는 게 보통 노멀? 예의인 거고 네, 예의인 선생님을 거고. 네. 네, 하이스쿨 때도 저는 주로 미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는 한 분의 선생님이 가르치고 거의 모든 서브젝트를 한 명이 가르치고 뭐 스페셜리스트는 뭐 학교마다 다른데 사이언스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을 때도 있고 뭐 PE, Physical Education 가르치는 체육. 선생님, Language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끝에가 1번으로 끝나시는 네,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호주 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교과서의 중심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에 따라서 직접 창의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장점. 네, 그래서 한국 시스템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호주 교육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더 창의적이라고 할까? 레슨 플래닝을 할 때 교과서랑 좀 멀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이 아이들한테 그 컨셉을 딜리버 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언제나 페이퍼 그 워크를 과제로 받는 게 아니라 만들기. 뭐 만들기, 네. 뭐 손 핸즈언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 영상 찍기 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레슨은 거의 high, medium, and low 이런 식으로 플랜을 미리 짜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수준에 따라서 잘 따라오는 친구, 보통 평균인 친구, 좀 못 따라오는 친구를 세분화해서 미리 플래닝을 짠다는 말씀이시죠? 플래닝을 고려를 먼저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 교육이 좋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국은 어떻게 보면 딱 교과서라는 그리고 딱 교육 과정이 이렇게 글로 볼 수 있게끔 정해져 있다면 이곳은 교육 과정은 똑같이 한국과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가 네.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것 중에 하나, 방학 때 선생님들 월급 받으시죠? 일을 해야 되는 건 딱히 없고요. 네. 그냥 방학 때는 여행을 갈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중요하죠. 네. 월급을 주면서 안 나가는 거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그러니까 또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방학 시작하고 조금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학기 시작 전에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냥 네. 놀아요. 네, 놀아요. 와. 뭐 학교 측에서 다들 쉬고 싶기 때문에 그쵸. 다 똑같겠죠. 뭔가 그건. 연락을 다 끊는 것 같아요. 연락을 안 하고 뭔가 계약하기 2, 3일 정도 예. 그때쯤에 뭐 이메일 확인을 그쵸. 뭔가 하겠죠. 변화되거나 할 뭐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이건 사전에 이제 질문이 들어온 부분인데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네. 투잡 혹은 다른 아이를 더 가르치고 하는 거가 가능한가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학교에서 계약을 한 상태여서 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대화를 나눠야겠죠? 한국은 사실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다라고 등록이 돼 있거나 그러면은 뭐 과외를 따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가 돼 있거든요. 해외는 그런 부분이 한국처럼 이렇게 스트릭하게 금지가 되어 있진 않지만 그 계약서상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끔씩 그 학교가 끝나고 선생님들끼리 미팅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뭐 팀 미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체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미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professional learning
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선생이란 직업이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죠. 완벽한 레슨이 없어요. 매번 가르치는 아이들도 다르고 커리큘럼은 똑같지만 따라오는 속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방식의 레슨들이 다 디벨롭 되고 있어서 막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좋은 그런 레슨을 짜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런 배움을 갖는 거죠. 완벽하게 한 번에 막 딱 털어낼 수 있는 게 없이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 네, 발전. 그러니까요. 그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멋있으면서도 선생님으로서는 좀 필요한 자세? 주로 사람들이 선생님을 봤을 때 완벽히 뭐 똑똑한 사람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그죠.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사람인지라 뭐 학교에서 제일 크게 보는 게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배움에 의지가 있는 사람, 뭐 다른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 이런 거를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뭐 배움을 중요시하는 직업,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느낌으로 할게요. 혹시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희 코트라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문의를 하시면 제가 선생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좀 요약해 줄 수 있을 말이 남아 계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언제나 배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코트라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은 그 단지 이 포지션뿐만 아니라 모든 포지션에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취업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혹은 이력서 첨삭, 그리고 인터뷰 준비 이런 거 모든 프로세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할게요. 빠빠이. 바이바이.